전문강의 삽을 싣고 1970년대 작품이고, 우리가 지금 기존에 했었던 애들은 뭐 시조 같은 경우는 조선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주제 찾는 거라든지 쉽게 찾는 방법을 배웠는데, 시에서는 시어로 찾는 방법이 있어요. 시어. 예를 들어서 70년대, 80년대 나오는 단어가 있고 50년대, 40년대 나오는 단어가 있고 일제강점기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1970년대면은 우리 군부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시어들이 등장하고,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민중이 주로 등장을 하죠. 민중을 나타내는 시어가 민중의 속성을 담고 있는 벼, 풀잎, 잎새, 이제 민중을 상징하는 것들. 힘이 없어요. 바람이 불면 누워. 근데 죽지는 않아. 다시 일어서는. 주로 끈질김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 적성에서 70년대 지나면은 많이 나왔던 거. 그리고 70년대면은 도시화 산업화 시대이기 때문에 공장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나온다는 거는 이들이 쓰고 있는 도구들, 삽, 떼짱, 이런 것들이 나와요. 바로 봅시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지금 허망하게 한없이 흘러가는 것이 저 물뿐이겠는가 라고 서리법 썼죠. 그럼 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저 허망하게 하루하루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뿐이랴 라는 서리법을 통해서 지금 화자는 인생의 허망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 1번에 1번. 확인해봐요. 1번에 1번. 확인됐죠? 수능 완성. 수능 완성 있어? 오케이. 앞으로 와, 옆에. 옆에 자리 있어. 컴퓨터 건들지 말고. 흐르는 것이 물뿐이래. 서리법 썼죠. 그래서 허망하게 흘러가는 것이 물뿐이 아니다. 우리의 삶도 인생도 그저 허망하게 하루하루 흘러가는 것이다. 쓴 사람이 지금 화자가 노동자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허망함을 제시하고 있고, 우리가 저와 같아서 우리네 쓸쓸하고 허망한 인생도 저 하염없이 흐르는 물과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삽 포인트, 삽을 이용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1970년대 확정이 되었고 힘겨운 육체 노동으로 하루를 보낸 우리, 즉 화자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삽을 강변에 앉아 흐르는 강물에 씻고 있는 장면 묘사되고 있고, 거기 슬픔도 퍼다버린다. 지금 고된 하루를 마감해서 우리 하층 노동자들의 삶의 슬픔도 함께 떠나보낸다. 그러니까 가난한 노동자로 살아가는 화자의 슬픔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 2번에 1번. 일이 끝나 저물어 해가 저무는 가운데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저 깊은 강바닥으로 가라앉듯이 힘없이 그리고 묵묵히 흘러가는 강을 바라보면서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지금 삶에 아무런 희망이나 기대 없이 허망하게 담배나 한 대 피운 후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지치고 초라한 육체 노동자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있는 모습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어떤 새로운 기대나 희망을 갖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화자의 삶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표현. 2번에 2번. 나는 돌아갈 뿐이다. 그렇죠. 그럼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 강변에 앉아 삽을 씻고 나서 이제 맥없이 담배를 피우면서 흐르는 강물을 힘없이 바라보고 있을 화자가 모습이 연상되고 있고, 지금 화자가 위치한 공간적 배경 강변이죠. 강변. 공간적 배경은 강변인데 이 강변에서 갑자기 물이 샘솟거나 비가 내리거나 이런 변화는 없기 때문에 1번에 5번 아웃. 역동적인 모습이 없어요. 정적인 모습이야 그냥.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내 한평생을 지금 삽자루에 맡겼다는 거는 한평생 육체 노동자로서
지금 화자가 한평생을 짐작해 살아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그러니까 하늘의 해가 저렇게 저물듯이 우리의 희망 없는 인생도 어느새 막바지에 접어들고 마는구나,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일가를 마친 후에 해질녘 강가에서 자신의 무기력하고 희망 없는 현재 삶에 대해서 화자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화자가 삶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돌이켜보는 거 아니야? 3번에 2번 성찰. 성찰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 글의 성격 성찰적 해결됐어요.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저 초라한 강바닥 썩은 물에도 달은 어김없이 비치고 있구나. 여기서의 달은 지금 희망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원래 여기서 가끔 이제 낚으려고 나오는데 달은 빛난다는 것 때문에 희망을 애들이 떠올리기도 해서 헷갈리는데, 희망이 나는 별이 나와야 돼요. 달은 지금 계속 나랑 수업한 학생들은 달은 그리움을 상징한다라는 거, 초승달은 반달은 이제 여자를 상징하고 보름달은 주로 남자를 상징하는 거. 여기서는 그냥 자연의 순리야. 썩은 물이든 맑은 물이든 상관없이 하늘의 달은 모든 물이 비치는 거. 우리가 저와 같아서, 그러니까 달이 맑은 물 썩은 물 가리지 않고 제 모습을 비추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태어난 이상 계속 살아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인데, 지금 우리가 저와 같아서 이행에 동일하게 반복됐죠. 반복법 쓰면서 현재의 삶이 답답하고 희망 없는 삶이라는 화자의 인식 강조. 1번에 2번.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즉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후에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먹을 것이 없는 우리의 마을일지언정,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가난한 삶을 직접 제시하고 있죠. 먹을 것 없는 궁핍한 삶을 직접 제시했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우리 마을일지언정, 우리가 매일매일 돌아가야 하는 곳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을을 향해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어두운 길을 걸어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럼 고단한 삶이 지속된다는 거, 고단한 삶의 지속성이 들어가고, 반복되는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 반항하거나 뭐 거부하는 게 없고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요. 그죠?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 2번에 5번. 그리고 마을은 지금 화자가 돌아갈 곳이기는 해. 하지만 화자가 돌아간 곳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뭐 순차적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이런 거 말이 안 돼요. 1번에 3번 아웃. 여기서는 의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의지가 없어요. 시험 문제에 가끔 뭐 화자가 의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데 체념적인 태도에 그냥 체념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야. 시대가 70년대였기 때문에, 시대가 너무나도 험악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희망을 얘기한다고 해서 펼쳐질 것도 아니었고, 검열도 심했고, 그냥 체념적이고 이 상태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이 비참한 현실을 읽으면서 공감을 하겠지, 그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작품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없죠? 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기철 청산행. 이거는 지금 속세에 살다가 자연으로 가서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의 그런 소망 내지는 마음가짐을 담고 있는 작품. 지금 수능 특강이든 수능 완성이든 이게 시하고 고전시가라든지 시 보면은 말이 생략된 말들이 많단 말이야. 학교에서는 그냥 읽고 넘어가잖아, 그지? 설명도 제대로 안 나 있고. 선생님이 수업을 못해서 그런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간중간에 좀 책이 없는데 선생님이 왜 다른 말을 하지? 이거는 알아서 적으라는 거예요. 봅시다. 손은 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그러니까 손은 들고 떠나갈 때 미련이 있으면은 뭐 다음에 꼭 다시 올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꼭 다시 올게라고 말하듯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손을 흔들면서 속세를 떠날 정도로 속세에 대한 미련은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손 들고 떠나갈 속세에 대한 미련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속세의 삶에 대해 화자가 미련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기서도 화자의 입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뭐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든지 우회적으로 돌려표현한 거 아니고 무조건 직접적으로 다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두 시가 다. 며칠째 청산에 와 이 깊은 산에 들어와서 발을 푸니 몸을 편하게 쉬게 하니 청산이 공간적 배경 제시됐죠. 흐르던 산길이 잘 보인다. 그러니까 속세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산속 삶이 비로소 선명해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산 밑에 속세에 있을 때는 이제 막연한 거지. 청산에 가면은 내가 뭐 재밌게 살 수 있을까, 마음이 편해질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정작 산에 돌아와 보니 청산의 삶이 참으로 좋은 삶임을 화자가 비로소 지각하게 된 거. 그렇죠.
근데 이런 마음은 지금 청산에 들어온 이후에 화자가 갖게 된 마음인 거지 속세에서 느끼는 심리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2번에서 한번 아웃. 그리고 지금 속세에서 떠나서 자연에 들어오니까 흐르던 삭기 잘 보이는데 그럼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건지 여기서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자연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고 자연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빈낙도가 들어가죠. 여기서 상수리 열매를 주우면서 인가를 내려다보고 인가는 사람들의 집이잖아. 그럼 내가 상수리 열매 자연에서 열매를 주우면서 저 아래 속세의 삶을 바라다 보며 쓰다듬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 자, 쓰다듬 편지 구절. 편지는 애착이 있는 대상한테, 애정 있는 대상한테 쓰는 거잖아. 근데 지금 쓰다듬 편지, 속세에 있을 때 뭐 내가 애정이 담긴 사람한테 썼었던 편지가 있었겠죠. 편지 쓰면서 떠올렸던 뭐 구절이 건데 그 구절을 떠올린다는 거는 지금 속세의 인연에 대한 화자의 미련을 상징하는 거죠. 속세의 인연에 대한 화자의 미련. 버린 칫솔 일어나면은 세수할 때 양치부터 하게 되잖아. 이거는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버린 칫솔은 속세 습성이 되는 거예요. 속세의 습성. 우리가 속세에서 살아가면서 관습적으로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습성. 그럼 여기서 지금 쓰다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은 마음의 지향,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했었던 속세의 삶에서 내가 누렸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속세에서의 삶과 관련된 소재로 볼 수가 있죠. 2번에 4번. 그리고 지금 인가를 내려다보면서 화자가 생각하는 것이 속세에 대한 지난 시간의 미련이나 속세의 지난 삶을 함축하고 있는 대상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화자는 이전의 삶에 대한 방식, 그러니까 속세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대목인 거죠. 이게 3번에 2번. 비교할 때는 가급적 있으면은 빨간색으로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샤프로 하면 눈이 아플 거야. 나중에 필기가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눈에 확 튀려면은 샤프보다는 저는 빨간 거를 좀 더 추천. 한다고 바로 바꾸면 멋있지. 자, 그래서 남방으로 저 아래 남쪽으로 내가 지금 산에 있기 때문에 내려다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 아래 남쪽으로 가다가 길을 놓치고 흘러가다가 길을 잃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여울은 물길이 굽어지면서 물살이 빨라지는 곳. 산 아래는 떼까치들이 몰려와 모든 야성, 본래 거친 성질, 야성을 모두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그럼 지금 화자가 산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화자의 시야에 들어온 게 여울물하고 떼까치들의 모습이죠. 이건 좀 다 시각적 심상이죠. 그러면 이 시가 시각적 심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 시의 성격은 감각적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자연에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의 경치를 묘사하고 있는 거고,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길 가다가 뭔가 돌아본다라는 거는 무언가의 미련이 남아서 돌아보는 거 아니야. 그럼 무언가의 미련을 두는 화제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고, 30번 다져두고 30번 포기했던 관습들, 했던 과거형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30번 뭐 마음을 먹었다가 결심했다가 그 마찬가지로 여러 번 포기하고 말았던 관습은 속세에서의 습관들이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도 다지기와 포기하기를 반복했던 관습들은 청산에 오르기 전에 화자가 속세에서의 마음을 지향을 찾지 못했던 상황에서 행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속세에서의 삶과 관련이 있는 표현들이겠죠. 2번에 4번. 서쪽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자연 숨결처럼 마치 나무들이 잔숨을 쉬어대는 것처럼, 여기서는 그냥 직유가 들어갔는데 어제 내가 이거 수업을 했을 때 선생님 이거 은유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은유로 보기 좀 애매해요. 왜냐면 여기서 그냥 단순히 나무들의 잔숨결이라고 표현했으면은 이거는 은유가 되죠. 근데 처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은유를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물어보는 거는 안 나올 건데 어제 학생이 질문을 해서 잔숨결처럼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르고 저녁에 밥을 하는 연기가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장면, 이것도 시각적인 게 되게 강하죠. 생목은 생나무, 살아있는 나무. 살아있는 나무의 울타리에는
그럼 이 생목의 울타리는 사람이 만든 울타리가 아니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즉 이 생나무들이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이 산속 울타리에는 들거미줄이 아무렇지 않게 쳐져 있으니 맨살 비비는 돌들과, 그러면 들거미줄이 쳐져 있고 울타리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들거미줄이 쳐진 이 생목 울타리 안은 조금의 인이나 가식이 묻어있지 않은 산속이 만들어낸 그런 자연에서 만들어낸 형성된 것들이고, 묻지 않은 저 산속의 돌들과 함께 누워 실로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이 세상은 속세를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로 속세에서 이런저런 때가 묻지 않은 이 산속의 무수한 자연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편히 쉬며 잠들고 싶을 뿐이다. 그러면 지금 속세의 번잡함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편안히 쉬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는 번뇌, 괴로워하는 고통, 이런 집착,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자연에 침잠하려는, 그러니까 자연 깊숙이 가라앉으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2번에 5번이죠. 이거 안민낙도 추구죠. 근데 여기서 계절이 변화하고 눈이 내리거나 낙엽이 떨어지거나 봄비가 내리거나 이런 거 없어요. 역동적인 모습이나 계절의 변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장을 전개하는 거 아니고 1번에 3번 아웃. 공간의 역동성도 없기 때문에 1번에 5번도 아웃. 그렇죠. 실제로 지금 문제 2번 같은 경우 보기 있지만 보기 읽을 필요가 없죠. 수능도 그렇고 적성도 보기가 나오면은 보기는 읽을 필요가 없어. 보기를 읽는 순간 시간이 지나간단 말이야. 때문에 보기는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석할 때도 보기 안 보고 하거든. 지금 내가 설명한 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죠? 저는 오늘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한 번만 지금 이 시하고 내가 적어준 거 읽고 자. 그러면 복습은 다 된 거예요. 오케이? 지금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작품을 다 합치면은 약 300개가 된단 말이야. 이거를 실제 시험장 가면은 가천이나 을지나 수원, 삼육 여기는 EBS 그러니까 수특선을 다 반영하는데 올해 지금 이따가 나 간 다음에 가천대 거 볼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작품도 작년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마구잡이로 섞어놨단 말이야. 그러면은 300개를 다 공부한다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하잖아. 근데 실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내가 불러준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이 정도 많이 해봐야 3편, 4편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 정도는 다 읽고 잘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거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처음 했었던 거 9월달 되면 다 까먹는단 말이야. 그 시험 문제 봐도 기억이 흐릿해져. 그러면은 문제를 보기 전에 작품이 나오면은 작품 안 읽고 그냥 보기만 보고 풀어야 된단 말이야. 실제로는 시간을 단축하려면은 다 그게 여태까지 됐는데 지금 7월 달이기 때문에 상당히 늦은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일찍 들어온 학생들은 12월 달부터 들어왔으니까 이미 수능 특강 다 끝났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복습을 하는 걸로.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넘겨보면은 (102쪽) 지금 이거 프린트 없는 사람 손 한번. 1명, 2명, 3명, 4명.
또 없는 사람? 수능 특강은 한 번 돌 기회가 있는데 수능 완성은 아마 한 번 하고 끝날 확률이 커요. 추석 때 수능 완성을 한 번 더 하는 거를 독립을 해서 하긴 하거든? 막 하루에 8시간씩 해야 돼, 그거. 내가 작년에 해봤는데 3일 동안 하루 8시간씩 3일 동안 풀로 해버리면은 다 끝나긴 해. 근데 나도 지치고 애들도 지치고, 나 정말 죽어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수능 완성은 이제 기회가 없어. 그래서 한 번 할 때 그냥 한 수학기 얻고, 그쵸. 그래서 못 오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내가 반벌해줄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걸 또 빨리 끝내야지. 우리 또 지금 특강 다 들어가야 되잖아, 또. 그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능 완성은 빠지면은, 수능 특강은 지금 뭐 빠졌던 것도 내가 다 했잖아. 근데 수능 완성은 아마 그럴 기회가 없을 거야. 왜냐면은 이렇게 애들 많아버리면은 너무 크잖아, 피해가. 그죠? 때문에 그냥 한 번 할 때 가는 걸로. 이거 내가 줄 거예요. 자기 이름 옆에다가 푸시 딱 하고 이름 없으면 밑에 쓰면 되고, 학교 계약일 전화번호만 쓰면 돼요. 쭉 넘기면 돼요. 자, 잉여인간 할게요. 손창섭. 손창섭 씨는 일제 강점기를 주로 쓰는 작가고, 우리 작년에 비 오는 날 했었죠. 작년에도 수능특강에 실려 있었고, 손창섭, 쉽게, 거의 지금 매년 실리고 있고, 손창섭이 글 잘 써. 그래서 가천에 나왔었고, 을지에 나왔었고, 올해 36이었나? 서경이었나? 거기서도 총 3군데서 나왔었어. 글을 잘 쓴 사람 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나올 거야. 그리고 올해 수능 완성이 작년보다 훨씬 어려워, 실제로. 작년엔 난이도가 1이었어. 막 노새 두 마리 이런 거 나오고, 호질 나오고, 너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나왔는데, 올해는 이거 지금 다음에 하는 거 보면은 처음 본 작품들. 그리고 잉여인간은 교과서에도 안 들어가 있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도 한 번도 안 들어갔던 작품. 이게 지금 거의 다 그런 작품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계약하면은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 안 해주잖아. 아마 거의 안 할 거야. 2학기 되면은 너네 다 수시 들어간다고 선생님들이 자습시키거나 뭐 전혀 안 해주죠. 수능특강도 지금 다 끝나는 학교 없잖아. 그죠? 수능특강 아마 10분의 1도 안 끝났을 거야. 수능특강 작품이 300개가 넘어왔는데 거기서 실제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했지만 30개도 안 했잖아. 그지? 많이 하면은 뭐 20개 정도 했을 거야. 그죠? 20개 많으면 30개. 근데 그것도 제대로 수업 된 거 없잖아. 그죠? 근데 가천하고 을지랑 모든 부분에서 심지어 너네 그 보기에 나오는 것들, 그리고 앞에 학습 활동, 실전 학습, 안 가리고 나온단 말이야. 뭐 학교에서는 수업으로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고, 자, 봅시다. 잉여인간. 잉여인간은 쓸모없는, 소외된 사람이 잉여인간이죠. 쓸모도 없고, 소외된 사람. 자, 이게 사람이 내용을 들으면 쉽게 얘기는 하는데 인물 관계가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인물을 놓치지 않고 따라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애들,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그때 3대 할 때도 그때 형준이가 뭐 이 시부모하고 얘가 엄마가 누군지 헷갈린다고 했잖아. 그지? 뭐 그럴 때는 색깔로 칠해. 그냥 뭐 형광색으로 그 부분 칠한다든지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의사인 서만기의 병원에는 동창인 최익준과 천봉우가 매일 찾아온다. 이 친구가 지금 의사가 서만기, 그리고 이제 친구인 최익준과 천봉우. 병원에서 익준은 신문기사에 보도된 불의한 현실에 분노하고, 정의감이 있는 인물이겠죠. 봉우는 짝사랑하는 간호사인 홍인숙을 바라보거나 낮잠을 자며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지금 이 익준하고 봉우가 서만기의 병원에 매일 찾아온다는 것만 보더라도 익준과 봉우는 특정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는 지금은 뭐 취업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당대에는 정상적인 사회인의 생활에서 소외되어 있는 인물들, 잉여 인간에 포함되는 인물들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한편 병원의 건물주인 봉우의 부인은 만기를 유혹하지만 자기 남편의 친구를 유혹해요. 남편의 친구인 만기를 유혹하는 봉우의 처, 그리고 아내가 있음에도 간호사인 홍인숙을 짝사랑하는 있는 봉우 등을 통해서 지금 봉우와 봉우의 처가 안정적인 애정관계를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죠. 그죠? 비정상적이잖아. 그죠? 그가 지금 삐걱거리고 있어요. 뜻대로 되지 않자 만기에게 병원을 비워달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봉우의 처는 자기의 욕망, 욕심이 채워지지 않자 만기를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 봉우의 처의 모습은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자기의 욕망만을 중시하는 이기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기적인 성격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또 어느 날 익준의 아이가 병원으로 찾아와 엄마가 죽었다라는 말을 전하고 만기는 돈 벌러 간 익준 대신 장례를 치르기도 한다. 그렇죠. 친구로서 이건 이제 의리는 또 있죠. 그죠? 의리는 또. 만기는 봉우 처에게서 장례 비용을 좀 뜯어볼 생각이었다. 아무리 간수히 치른다 해도 관은 사야 할 게고 새 어린 것에게, 그러니까 익준의 아이겠죠. 3명의 아이에게 상복을 입히고 영구차도 불러야 하겠는데 관을 실어서 이제 장례식 화장하러 갈 때 영구차다 관을 실어 가죠. 그 비용을 변통할 길, 마련할 길이 달리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자신의 사정이 어려움에도 친구의 아내 장례식 비용을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다는 점에서 만기가 지금 소외된 인물이 겪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인물인 거죠. 3번에 2번. 3번에 2번에 나오는 소외된 인물이 겪는 문제는 뭐야? 익준이 겪고 있던 경제적인 빈곤. 경제적 빈곤을 친구가 겪고 있는 경제적 빈곤을 지금 해결해 내려는 인물이 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전화를 걸고 봉우의 처를 찾아가려고 만기는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신의 처를 만나러 가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봉우를 끌고 일어섰다. 그러자 선생님 잠깐만, 무슨 각오를 지닌 듯한 표정으로 인숙이가 불러세웠다. 인숙은 그 만기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왜 그러? 인숙은 만기를 진찰실 구석으로 끌고 가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 병원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팔리게 되었나요? 케어 묻듯했다. 그런 모양이요. 인숙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잠시 말을 못하고 있었다. 밀린 급료 문제나 월급이나 실직될 것을 걱정해서 그러는 줄로 만기는 알았다. 그러면 인숙의 행동과 이에 대한 만기의 속생각, 그 내면 심리, 그런 줄로만 알았다 등이 서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인물이나 행동이나 내면 심리를 서술해서 인물의 특성, 그러니까 인숙의 행동은 만기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고, 그럼 인숙의 따뜻한 심성을 보여준다 할 수 있고, 만기의 내면 역시 인숙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만기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지닌 인물임을 또 제시되죠. 1번에 3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인숙, 만기, 최익준, 천봉호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이거 3인칭이죠. 전위적 작가 시점 확정됐죠. 미스홍이 3년 이상이나 마치 자기 일처럼 성의껏 우리 병원 일을 거들어준 데 대해서는 그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겠소. 그런 만큼 헤어지게 될 때는 충분히 물질적 사례를 취하는 것이 도리겠지만 미스홍도 아시다시피 현재의 내 경제적 사정으로는 그건 어렵겠으나 밀린 급료만은 어떻게 해서든 책임지고 청산하도록 할 테니 그리 알아요. 그럼 만기가 자기가 힘든 와중에도 미스홍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애쓰고 있죠. 그리고 미스홍의 취직 문제인데 나도 딴 병원을 적극적으로 알아볼 테니까 미스홍도 오늘부터라도 아는 사람에게 미리 부탁을 해두어요. 만기는 한편으로는 사과하듯 한편으로는 위로하듯 했다. 그러자 불시에 고개를 바짝 들고 정면을 쳐다보는 인숙의 시선에 부딪힌 만기는 가슴에 뭉클하는 충동을 받았다. 그럼 순간 뭉클한 감동을 받고 말았다를 통해서 인숙의 행동, 이에 대한 만기 내면의 반응이 다시 한번 확인되죠. 1번에 3번. 원망스레 쳐다보는 인숙의 눈에는 눈물이 핑그르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원망스럽게 이런 게 적성에서는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얘가 지금 뭐 잘릴 위기에 놓여있고 급료를 못 받기 위해서 원망스러운 눈빛이 아니고 만기의 말은 뭐야? 자신의 진심을 몰라준 것에 대해서 인숙이 느끼는 원망스러움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 진심을 몰라준 것에 대한 슬픔인 거지 내가 지금 뭐 잘리게 될까 봐서 밀린 급료 못 받을까 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나중에 수업을 제대로 안 하고 학교에서 안 해주잖아. 근데 이게 현대 뭐 C가 다 들어가고 맨 뒤에 들어가면 나중에 분명 시간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조급하니까 막 읽지 않고 대충 보다가 찍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절 그렇게만 제 처지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셨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자신의 진심을 모르고
모르고 있는 만기에 대해서 인숙이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죠. 2번에 1번 서운함. 원망이 아니고요. 서운함이에요. 가끔 감정 찾는 문제가 나오는 게 있어요. 어디였더라? 삼육도였나 평택도였나가 감정 찾는 문제가 나오는데 주로. 인숙은 외면하면서 손가락 끝으로 눈물을 뭉개고 나서 닦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가혹한 오해세요. 입술을 깨물었다. 미스홍, 내가 피로해 있었기 때문에 실언을 했나 보. 너무 노골적인 말이어서 놀랍거든. 화가 났거든. 용서해요. 그러면은 만기가 자기의 생각보다 미스홍의 입장을 보다 우선시하는 배려 깊은 인물임을 짐작할 수가 있죠. 선생님, 저보다도 실상 선생님이 더 큰일 아니에요? 그 숱한 식구의 생활비며 학비며 개업 중에도 늘 곤란을 벼셨는데 병원을 내놓게 되면 당장 어떡하세요? 그렇죠. 인숙이 자신의 처지보다 만기의 상황을 먼저 걱정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인숙의 진심이겠죠. 고맙소. 그러나 스스로 애쓰는 자는 하늘이 돈다지 않소. 우선 천 선생네 봉우죠. 익준. 장례식이나 끝내고 나서 나도 백방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살 길을 찾아볼 테니 과히 걱정 말아요. 그러면 지금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는 인숙을 만기가 어떻게든 안심시키려고 있는 거죠. 2번에 2번. 인숙은 이상이 빛나는 눈으로, 이상이 빛나는 눈, 인숙이 마음속에서 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만기를 쳐다보다가 선생님, 새로 병원을 차리려면 최소한도 얼마나 자금이 필요해요?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복선으로 깔아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대화가 많잖아요. 큰 따옴표가 자꾸 나오고 있잖아. 그죠? 큰 따옴표가 자꾸 나오면은 실제 지문에서 100%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수능, 적성, 모의고사 다. 대화를 활용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낸다. 인물의 속생각을 드러낸다. 인물의 감정을 제시한다. 주제를 강조한다. 적절한 걸 찾는 게 나오면은 무조건 정답이야. 100%. 이건 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봤을 때 큰 따옴표가 많잖아. 대화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럼 대화를 문제가 적절한 걸 찾으라고 해. 그럼 대화를 활용하여 대화를 통해란 말 들어가면 무조건 정답이라는 거야. 다른 문제 안 봐도 돼. 그 대화를 통해 대화를 활용하여 그 단어만 보면 돼요. 딱 그 구절만 100%야. 수능에서도 100%야. 적성에서도 100%고. 그죠? 인터넷 같은 데서도 우리 작년이나 재작년 거 다 인터넷 구할 수 있잖아. 문제를 뽑으면 알 거예요. 수능 것도 뽑으면 알 거고 100%야 이거는. 내가 15년 동안 수업을 하면서 어긋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 15년 동안에. 근데 그 한 번도 가천에서 한 번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워낙 그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아무도 안 낚였었어요. 선생님, 새로 병원을 차리면 최소한도 얼마나 자금이 필요해요? 도와주겠다는 거죠. 주저하며 물었다. 아마 80환은 가져야 불충분한 대로 개업할 수 있을게요. 환, 표시해두면 돼요. 환이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단어예요. 환은 우리나라 옛날 화폐단위죠. 1953년에서 1962년까지 통용됐던 화폐단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1950년대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환은 우리나라 그 전쟁이 이유인 거고, 우리 그 수능 특강에서 복덕방 있잖아. 거기는 전이 나오잖아. 전은 일제강점기야. 가끔 이거 문제 헷갈리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알 수가 없잖아. 근데 환이 나오니까 이게 일제강점기 조선시대인지 몇 년대를 알 수가 없잖아. 그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수능에서는 절대 이런 게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적성에서는 이런 게 나오죠. 인숙은 잠깐 동안 입술을 깨물고 섰다가, 입술을 깨물고 서 있었다는 건 인숙이 뭔가 내적으로 결정했다는 거죠. 내적으로 지금 갈등하는 게 아니고 내적 결정이 이루어진 거죠, 지금. 불시에 고개를 들고 호소한 듯한 눈으로 만기를 쳐다보며, 선생님, 제게 50만 원이 있어요. 그걸 선생님께 드리겠어요. 그리고 오빠에게 부탁해서 30만 원은 어디서 싼 이자로 빚내 오도록 하겠어요. 선생님, 병원을 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인숙이 자신의 돈을 주면서까지 만기를 도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인숙이 상대방의 힘든 처지를 외면하지 않는 인간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라는 게 드러나죠. 3번에 1번. 말을 마치자 인숙의 눈에는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쏟아졌다. 인숙은 그것을 씻을 생각도 않고, 그렇죠. 이게 눈물을 딱 흘리고 있어야 이제 더 감동적이잖아. 그렇죠? 젖은 눈으로 열심히 만기를 쳐다보며 서 있었다. 그러면 인숙의 행동이 자세히 서술되고 있죠. 그러면 뭐야? 만기를 향한 인숙의 애틋한 마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1번에서 3번.
그렇죠? 애틋함. 자, 중약. 여기서는 이제 건너뛴 거예요. 실제 시험을 보러 가면은 중약 앞부분에서는 문제가 기껏해야 한 문제 정도야. 왜냐면 상황을 제시하는 거란 말이야. 핵심은 중약 뒤에서 나와요. 중약 뒤에서 문제가, 앞에서 한 문제 나오면은 뒤에서는 두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문제, 세 문제.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이 뒤에 다 배치되어 있죠. 정말이야, 아내를 향한 봉우의 말이야. 이 친구, 만기 말대로야. 나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몇 달 동안 내 용돈을 안 타 써도 좋으니까, 우리와 익준의 사정을 좀 봐줘. 그렇죠. 그럼 봉우가, 그 익준의, 부인의 장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아내한테, 내가 용돈 안 탈 테니까 돈 좀 융통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봉우는 제법 용기를 내서 아이가 어머니에게 주듯이 옆에서 거들었다. 그럼 무능하게 아내에게 지금 기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봉우기는 해. 하지만 친구를 위해서 아내에게 힘든 부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봉우가 친구들과 내면을 공유하고 있는, 즉 친구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는 인물인 거죠. 3번에 3번. 그 사이 봉우 처는 몇 번이나 낯세게 변하였다. 낯세게 변했다는 건데 몇 번이나 된다는 거는 지금 뭐 봉우하고 만기가 찾아와서 지금 익준의 장례 비용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봉우의 처가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거. 낯세게 변했다. 심리적 갈등. 그러면 지금 이게 되게 재밌는 상황인 거죠. 만기가 있고 봉우가 있고 봉우의 처가 있어. 봉우의 처는 만기를 좋아해. 친구의 그죠? 친구의 남편의 친구인데도 좋아하고 있고 삼자가 대면에 있는 상황이야. 여기서 이제 그 아내 행동이 되게 재밌어요. 선생님에게도 저 같은 여자가 소용이 닿을 때가 있군요. 쓸모가 있을 때가 있군요. 그쵸. 지금 이 봉우의 처는 만기를 좋아하잖아. 내 남편의 친구의 만기를 좋아하는데 저 같은 여자가 쓸모가 있을 때도 있네요 라고 말하잖아. 근데 자기 자신을 저 같은 여자라고 하고 있잖아. 그럼 뭐야? 봉우의 처가 가식적으로 자조적인 태도,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방식, 업신여긴 태도로 말을 하고 있죠. 약간 살짝 비꼬는 느낌인 거죠. 그죠? 빈정대는 어조인 거야. 좋아요. 저는 점잖은 선생님의 청을 거절할 용기가 없어요. 이게 어쨌거나 애정을 드러내는 표현인 거죠. 여자는 언어 이상의, 그러니까 자신의 말에 담긴 언어적 의미를 초과하는 별도의 의미를 표정으로 나타내고 나서, 그러니까 단순히 말만 아니고 어떤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봉우의 처가 지금 언어 이상의 의미는 뭐겠어요? 만기를 향한, 즉 남편의 친구인 만기를 향한 자신의 성적인 욕망이죠. 성적인 욕망. 표정을 나타내고 나서 일어서 저쪽으로 가려다가 5만원 정도라면 당장 되겠어요. 물론 현금이 좋으시겠죠? 대답도 듣지 않고 카운터 뒤로 사라져버리더니 좀 뒤에 현찰을 신문지에 꾸려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면은 봉우처가 물질적으로 넉넉한 인물임이 제시된 거 아니야. 그죠? 가끔 문제에 인물에 등장인물에 대한 거 찾으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딱 문제 내기 좋은 거, 봉우처가 되게 빈곤한 처지에 놓여있다, 궁핍한 처지에 놓여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지문이 길기 때문에 정말 누구 봉우 동그라미 치고 찾아보고 만기 보고 찾아보고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써놓고 내가 복습을 하라는 이유가 이거야. 아주 간단한 건데 실제 시험장 가면은 이게 지문이 길기 때문에 당황해. 그럼 내가 혹시 틀릴까봐 불안하기 때문에 또 읽어본단 말이야. 근데 지문이 그대로 나와. 그대로 막 들어가기 때문에 지문을 아예 읽지 않고 푸는, 여태까지 지금 뭐 다른 학교들은 좀 수원대나 이런 데는 솔직히 국어 천천히 풀어도 다 맞으니까 어차피 다 합격이 되는데, 가천나 그 을지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 간호나 물리치료 이런 쪽은 시간이 엄청, 그쵸? 수학하고 영어 때문에 시간을 엄청 단축해야 돼서 지문을 보고 푸는 순간 아웃 되는 거. 이거 지금 우리 이따가 가천대 거 풀 거지만 기존에 나랑 해왔던 애들은 내가 가르쳐준 그런 방식으로 풀면은 다 풀 수가 있어. 이거 키워드 찾기로 다 끝나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어차피 지금 내가 조만간에 다시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 같은 거, 이런 사소한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내가 불러주는 거는 그냥 지금 들으면 알 거야. 당연히 알지. 이거 뭐 대꾸인지 대조인지 성격 어떤지 바로 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자꾸 누적되면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아는 것도 다 써놓으라는 거 무조건. 그런데 이왕이면은 빨간색 쓰라는 게 눈에 확 띄니까 아니면 집 와서 이렇게 한번 또 복습을 하고, 이제 무조건 무한 반복밖에 없어요. 국어는 무한 반복으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해요.
물질적으로 넉넉해요. 만기가 치아를 하고 일어서려니까 고맙다는 뜻을 표현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이 돈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뭐야? 만기를 향한 흑심이 담긴 행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내가 이거 돈 주는 거 그냥 주는 거 아니다. 내가 애정이 담긴 거 알지 않냐? 그러니까 나한테 애정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흑심이 담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뭐 정해진 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거 없죠. 잘 살잖아. 2번에 3번 아웃이죠, 그냥. 만약에 궁핍한 처지에 놓였다면은 이게 말이 되잖아. 근데 이미 부유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보자마자 그냥 바로 딱 그어버릴 수가 있잖아. 그지? 물론 지금 들으면 여러분이 다 풀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작품을 수특선을 타고 나면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여자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일 약속, 언제 갚을 수 있을지 약속을 할 수 없지만 반드시 책임지고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봉호처는 문건까지 따라 나오며 만기를 향해서 지금 남편도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봉호. 애교 띠는 감조로 고지식한 양반 그렇다고 원금만 갖고는 안 되겠어요. 적당한 이자까지 듬뿍 아시겠어요? 이때 이자란 건 정말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 그죠? 나한테 애정을 달라는 거 아니야. 거의 아양에 가까운 교태였다. 자기의 남편이 교태에 있어. 근데도 만기를 향해 교태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 그러면 이러한 봉호의 초의 모습은 타인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죠. 자기의 욕망에만 충실하죠. 이거 안하무인이죠. 안하무인. 안하무인. 사자성어를 계속해서 불러줄 거예요. 근데 그 사자성어는 솔직히 말해서 고전 산문하고 고전 시가에서만 알면 돼. 현대소설에서는 거의 안 나와. 그죠? 나온 학교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도 알아두면은 도움이 되니까. 봉호의 눈치를 곁눈질을 살피며 당황이 줄다름치듯 나오는 만기 등이 되고 일간, 조만간 다시 들러주세요. 일간이란 건 조만간이에요. 이렇게 뭐 오늘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성결돼서 이딴 거 나와요. 이런 거 단어 친 다음에 뭐 천년 이런 거 있잖아. 뭐 증문에 몇 년이냐 이런 거 종종 나오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들러주세요. 선생님 일로 꼭 의논할 일이 있으니까요. 여자는 꺼리낌 없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그러면은 뭐야? 물질을 무기로 삼아서 봉호처가 만기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뭐야? 봉호처가 병원 건물과 돈을 비밀로 삼아서 만기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봉호처는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현실에서 순수함을 잃고 타락한 인물인 거죠.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3번에 4번. 하여간 그 돈으로 간소하나마 격식을 갖추어 장례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관을 사오고 광목을 떠다 아이들에게 상복을 지어 입히고 고모신도 사다 신겼다. 가족들과 의논해서 익준의 처는 화장을 하지 않고 망울의 무덤을 남기기로 했다. 장지는 장례를 치른 그 시신을 묻는 땅이야. 그러니까 익준 처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찬에서 익준이가 없는 것을 만기가 탄식했더니 살아서도 내 딸이 살아있을 때도 남편 구실 못한 위인 익준의 장모가는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익준의 부인의 엄마겠죠. 아이고 내 딸 살아있을 때도 남편 구실 못한 그 위인 죽은 데매야 있으나만 하지. 그러니까 고생만 하다 죽고만 딸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위 익준에 대한 장모의 원망이 담긴 말이죠. 2번에 4번. 익준의 장모는 익준이 자리에 없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 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좀 늦게나마 남편 구실을 못한 익준이 그날로 집에 돌아오기는 한 것이다. 지금 장례 비용 빌리려고 돈을 벌러 먼 곳으로 갔었을 지금 익준이가 돌아온 거죠. 때마침 이제 아내의 장례일에 맞춰 돌아왔죠. 거의 황혼무렵이 되어서 산에서 돌아온 익준의 일행은 익준의 가족과 만기 익준네 집 골목 어귀에서 차를 내렸을 때였다. 저쪽에서 머리에 흰 붕대를 감고 이리로 걸어오는 허술한 사내가 있었다. 그럼 익준이가 뭔가 돈을 구하러 가는 중에 사고를 당했다는 거죠. 아이들이 먼저 알아차리고 아버지다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익준은 걸음을 멈췄고 이쪽에서들도 그러니까 익준의 철을 땅에 묻고 돌아온 일행들 쪽에서도 일제히 그리로 시선을 보냈다. 익준은 머리에 상처를 입은 모양이었다. 한 손에는 아이들 고무신 코승이가 삐죽게 내보이는 고무신 이렇게 앞부분이 내보이는 종이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그럼 아이들에 대한 익준의 애틋한 마음이 제시되는 부분 이때 그 고무신
이게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리는 소재가 되는 거고.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쪽을 향하여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석상처럼, 돌로 만든 조각상처럼 전혀 인간스러움이 느껴지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러면 지금 무표정한 얼굴, 인간이 느껴지지 않는 얼굴을 통해서 익준이 직감적으로 자기 처가 죽었다는 거를 느끼고 충격을 받은 모습인 거예요. 그런 거지. 여기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이 없는 모습, 무능한 인물 이런 거 아니죠. 3번에 5번 아웃이죠. 책임감이 없으면 돈 벌러 가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구하러. 어이구, 차라리 저 쓸모없는 저 따위나 익준 잡아가지 않고, 장모의 말이겠죠. 염라대왕도 망발이시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익준의 장모는 사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중얼대고 인지와 눈물을 질끈거렸다. 그래도 아이들이 제일 반가워했다. 7살 먹은 끝엔 놈, 마지막 아이는, 막내 아이는 아버지하고 부르며 쫓아가서 메어 달렸다. 아버지, 난 새 옷 입고 자동차 타고 산에 갔다 왔다. 엄마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이죠. 그러면은 지금 얘는 엄마가 죽었는데도 새 옷 입고 자동차 타고 갔다 왔으니까 신나 있잖아. 그러면 얘들이 가족이 처한 상황은 지금 엄마가 죽은 거고 아내가 죽은 거란 말이지. 그럼 비극적 상황과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아이의 천진난만함이 비극적 상황과 대조를 이루면서 이 지금 아내가 죽은 상황을 보다 비극적으로 부각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2번에 5번. 어린 것이 자랑스레 상복을 쳐들어 보여도 익준은 장승처럼 선체에 움직일 줄 몰랐다. 아내의 죽음에 익준이 받은 충격이 크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 10분을 쉬었다가 그 뒤에 거 고전 시가를 할 건데 뒤에 고전 시가가 엄청 길고 어려워요.